차트적으로 이제는 상승 전환까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주도주로서도 반등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업황이 바닥을 잡고 있다. 어려웠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결국 키포인트는 또 그게 나온다면 주도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바닥을 찍고 5월 달쯤에 그리고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근데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앞에 고점을 넘어갔어요. 이건 명확하게 상승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1998년 IMF 때부터 금융시장에 있어 왔고 지금 25년 이상 있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네, 2차 전지는 일단 작년부터 워낙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은 끝났고 또 차트적으로 이제는 상승 전환까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주도주로서도 반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또 약한 부분들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주도주 후보군 정도는 될 수 있다. 따라서 제가 찬찬히 2차 전지 업황부터 그리고 2차 전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제가 보는 시각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2차 전지 대장주죠. 셀업체 대장주인 에너지솔루션 3분기 잠정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3분기에 비해서 매출액은 17% 감소를 했고요.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3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불을 뿜고 강하게 가고 주도주가 되는 경우 삼성전자 같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거든요. 이럴 때는 업황이 좋은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보면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업황이 바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업황이 안 좋다가 이제는 고정비 감축이라든가 메인은 아니지만 서버 ESS 출하량 증가 정도로만 또 영업이익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업황은 아직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고 그렇지만 항상 주가라는 건 먼저 움직입니다. 이제 업황이 거의 바닥을 잡았구나. 그러면 차트적으로 주가는 벌써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어 가는 거지요. 그래서 현 시점은 이런 시점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거 9월 수출입 현황입니다. 보게 되면 저기 네모로 친 2차 전지 요 부분 보면 작년 9월에 비해서 아직 수출액이 8.8억 달러 8.8%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증가를 하듯이 그래서 증가가 이루어질 때는 본격적인 업황도 전환이 되고 랠리가 나오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요. 요걸 전체적으로 수출입 현황을 쫙 연결을 했거든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요렇게 연결을 해보면 2분기 수출액보다 3분기 수출액이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약간 늘어났거나 비슷한데 3분기는 약간 줄고 그래서 팍팍 줄고 이런 건 아니지만 수출액으로 본다면 이제 거의 바닥을 잡아가는데 아직은 약간 줄고 있다. 그리고 밑에 주요 빨간색, 진한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요게 양극재 수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이 반등이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다시 반도체나 지금 조선업 주도주로 달리고 있는 이런 업종을 보면 반도체 D램 가격이 확실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선업은 슈퍼사이클로 갈 때 보면 신조선 가격 지수가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칠 때는 주도주가 되면서 불을 뿜는데 아직은 2차 전지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대신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주가는 먼저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수출입 현황이 작년보다 증가가 된다든가 또는 양극재 수출 가격이 상승으로 턴을 한다든가 이런 게 겹칠 때는
이제 정말 불을 뿜고 움직이는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악의 경우에서 바닥을 잡고 차트적 또 뭐 주가적으로는 벌써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 있다. 요 정도 상황이다. 요렇게 설명이 드릴 수 있고요. 대신 뭐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워낙 어려웠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좋아질 일만 남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또 뒤따라서 요런 어떤 데이터들이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업황으로 본다면 언제 주도주로 상승할까요? 조금 더 뭐 업황을 자세히 보면 지금 보는 게 1월부터 8월 올해 배터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보면 일단 배터리 시장 전체는 34.9% 작년보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파이는 커지고 당연히 전기차로 대세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질 때 사실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같이 늘어나면 정말 좋은데 시장 점유율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동기 비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점유율이 3.8% 감소한 16.8%. 요건 중국까지 다 포함이 됐는 건데 어떻게 보면 파이가 아직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감소 멈추는 것까지 나오면 뭐 정말 좋고요. 물론 뭐 ESS라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커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매출 프로가 아직은 전기차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감소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반등이 나오는 그때는 뭐 불을 뿜는데 요게 반등이 나오려면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지금 상반기 때 이제 전기차 판매량을 나타내는데 시장별 판매량 보면 중국이 32% 작년보다 증가를 했고 유럽 26% 증가를 했는데 북미가 3%예요. 사실 우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게 북미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시장은 커지지 않는데 중국 시장이 먼저 커지니까 뭐 글로벌 마켓 셰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북미 시장이 커지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요게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필요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9월 30일부로 미국이 전기차 살 때 지급하던 보조금을 종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반기 때도 전기차 판매량이 적었는데 또 뭐 10월 종료가 된 10월부터 더 늘어나기는 당장은 쉽지 않다. 뭐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데이터들은 바닥을 잡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조금 좋아 보이는 기미 이런 것들이 좀 받쳐졌을 때는 뭐 불을 뿜는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시장 우리가 뭐 중국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없으니까 또 그 다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70% 점유하면서 중국보다 훨씬 앞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점유율이 한 36%로 확 줄어들고 뭐 우리 배터리 3사 점유율이 36%인데 중국 CATL 점유율이 45.6%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유럽 쪽에서도 중국이 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에서 좀 밀리고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고 어쨌든 북미 시장도 뭐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전기차로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 폭발적으로 증가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서서히 증가하고 또 어느 순간 또 불을 붙으면 또 좋아질 수 있는 환경도 있으니까요.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은 환경에서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좀 길게 우리가 배터리 시장 점유율 추이를 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맨 먼저 왼쪽에 있는 것은 중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추이입니다. 보게 되면 중국이 점유율이 59%에서 69%로 거의 70%로 육박하듯이 확 성장을 했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24%에서 16%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했지만 요 마켓 셰어가 줄어드는 걸 멈추기만 해도 좋아지니까 일단 줄어들면 아무래도 주가 움직일 때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게 멈춰지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제외한 시장. 중국은 뭐 워낙 중국이 대응이 안 되니까 중국을 제외한 시장을 보면 중국이 26%에서 39%로 늘어났고 우리는 54%, 50% 이상에서 38%. 그래서 올해 1분기를 기해서 중국이 살짝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업황적으로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중국을 제외하고 마켓 셰어가 늘어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줄어들지만 않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유리하죠. 성장을 할 때 줄어들면 까먹는 게 있는데 그것만 안 되더라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뭐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계기는 역시 미국,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 올인하듯이 미국에 공장 짓고 북미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결국 키포인트는 또 북미 시장이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조금만 성과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뭐 체크를 해보시고 그게 나온다면 뭐 업황적으로도 뭐 주도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매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매수 전략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리튬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튬 가격도 2차 전지에 워낙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쭉 보면 한번 리튬 가격이 확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죠. 상승을 할 때는 이게 중국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어를 한다. 너무 리튬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어한다. 그런 게 나오면서 확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는 CATL이 리튬 채굴 재개를 계획한다. 그것만 나오더라도 벌써 가격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리튬 가격도 아직은 뭐 상승으로 확 전환이 된 건 이런 리튬 가격이 상승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것도 업황적으로 우리가 주도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리튬 가격도 가끔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챙겨보시고 그 다음 이제 뭐 기술적으로 투자 전략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 전략은 사실은 뭐 명확하게 뭐라 그럴까요? 뭐 누군가가 뭘 사거나 지금 사면 간다 이런 것보다는 아주 hun적으로 지금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략을 펼칠 수가 있는 단계로 왔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지금 보시는 것은 에코프로 BM 일봉 차트인데 에코프로 BM 또는 뭐 양극재 대장주인 포스코 PCM 요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해서 한번 보게 되면 명확하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고 하면 재작년부터 작년 이렇게 보면 차트가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했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 앞에 고점을 못 넘고 또 하락을 하고 또 반등을 했는데 앞에 고점을 못 넘고 또 하락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명확하게 바닥을 찍고 5월 달쯤에 그리고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근데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이번에는 앞에 고점을 넘어갔어요. 이건 명확하게 상승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아직 상승 전환이 약간 모자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전고점이 살짝 못 넘고 있지만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명확히 전고점을 넘어갔고요.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는 추세선을 끌 수가 있거든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또 가장 유용하지요. 그래서 앞에 저점하고 이번에 조정을 받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고저점하고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선을 끊고 그 다음에 이 선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업황적으로 확 좋아지는 건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바닥을 잡고 주가가 먼저 움직이니까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올라타기보다는 이런 추세선 부분이 오면 매수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은 이렇게 보고요. 또 앞에서 매수하고 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지금은 상승 전환됐으니까 당연히
보유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추세선 이탈하는 부분이 오면 조금 뭐 여유가 있으면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추가 매수라는 건 역시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덜컥 지금 상승 전환됐고 불을 뿜으니까 따라간다 그러면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주식이라는 것은 늘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또 움직이면 또 다른 추세선을 끌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원하는 위치, 그런 위치 따라서 지금은 전고점을 넘고 가는 위치고요. 그래서 추격하기보다는 또 다음 이런 추세선 부근까지 왔을 때 포인트를 한번 노려봐라.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승 전환이 됐고 추세선을 끌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도 뭐 그런 추세선까지 위치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차 전지 외에 태양광은 어떤가요? 태양광도 어떻게 보면 뭐 에너지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 쪽에서도 사실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은 사실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뭐 신재생 쪽보다는 그냥 공적으로 가는 전략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나라 정부는 신재생을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가 되는 게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뉴스를 하나 보더라도 정부가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신형 태양광 시범 사업 조성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15일 날 지자체 설명회가 있었고 다음 달까지 후보지 발굴을 하고 12월 달에는 또 시범 사업자 대상자 선정할 기회. 그래서 계속해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예산도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에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 미국 쪽을 한번 보게 되면 트럼프가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안 좋아하지만 뭐 트럼프 감세 뭐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지만 그 감세법을 보게 되면 일단 태양광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2030년으로 줄였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좋은 게 또 하나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고 하면 일단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가 2030년 6월 달에 가동을 하면 보조금을 주겠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가동하기 위해서는 빨리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태양광을 깔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보고 그래야지 2030년 가동을 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법으로 해서 태양광 수요가 미국에서도 올해 내년까지는 급속도로 증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미국 시장이나 또 우리 정부 정책 이런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태양광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대장주 관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가장 큰 대장주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더라도 5월달 거래량이 나오고 한 차례 상승 후에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일선을 살짝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횡보를 할 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뭐 나는 좀 보수적이다 빨리빨리 원한다 그러면 횡보 하단 여기가 어떻게 보면 뭐 리스크 라인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리스크 라인하고 주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뭐 충분히 전략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봉 차트 속에서도 전고점을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위로 또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 또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로는 하나솔루션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한번 확 조정을 받았어요. 2분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거든요. 좋게 나왔는데 왜 조정을 받았냐? 그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하나솔루션 자체가 3분기에는 큰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난다 미리 알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고 3분기에 큰 적자 그래서 단기적인 매물이 확 나오고 조정 후에 횡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예상보다 적자가 큰지 적은지 그걸 확인하고 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요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태양광에 대해서도 뭐 요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의 시작인가요? 뭐 대세 상승 벌써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대세 상승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지금은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런지도 중요하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 오르고 미국 주식 오르고 우리 주식 오르고 소위 말해서 에브리싱 랠리를 펼치고 있죠.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움직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돈을 들고 있으면 돈이 많으면 가치가 하락을 하고요. 실물 자산이 돈이 많으니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 맨 먼저 미국 광의 통화 추이를 한번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2020년 코로나 때 보면 한번 확 늘어났죠. 이때 보면 금리를 확 인하를 하고 또 어려우니까 직접 돈을 뿌렸거든요. 직접 뭐 돈을 주면서 통화량이 확 늘어나고 그리고 통화량이 싹 조정을 받다가 지금 2022년 지점을 돌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관세로 번 돈 또 나눠주겠다. 최대 2,000달러 큰 돈으로. 그러니까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파월이 양적 긴축도 뭐 몇 달 내에 축소하겠다. 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러가 늘어나면 전 세계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달러가 긴축통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지금 보시는 것은 고객예탁금 추인데요. 고객예탁금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권사에 돈을 맡겨놓은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고객예탁금이 9월 5일만 하더라도 65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어제 뉴스가 나왔죠. 사상 처음 고객예탁금 80조 돌파. 이게 보면 여러분 한 달 조금 넘는 사이에 15조가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눈에 띄게 확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여러분 금리 인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풀고 있죠. 여기에다가 민생회복지원금 우리도 직접 돈을 뿌리고 있죠. 여기에다가 내년 슈퍼 예산까지 짜졌죠.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린 돈들이 결국은 지금 대세 상승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경기 쪽에만 보면 여러분 경기가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코로나 때잖아요. 하지만 돈으로 가장 주가가 크게 움직일 때도 그때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모든 걸 앞서서 자산을 상승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조금 더 주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제가 이제 짧게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 금리 인하라든가 민생회복비 자금처럼 돈 풀기 이런 걸로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죠.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면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품을 만들면 그때부터 버블 정점까지건 서서히 상승하는 주가가 확 상승을 하게 합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 때고요. 그러다가 버블이 터져버리면 이제 모든 게 폭락하고 위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매수해서 버블 정점에 매도하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블 정점을 알리는 신호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호가 오는지 살피면서 지금은 상승장 계속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블 정점 신호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살피다 보면 어떤 섹터 매수해야 되는지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주가가 정말 부불 뿜고 다 가겠다. 그때는 너도 나도 빚내서 주식 매수합니다. 이때가 정점입니다. 너도 나도. 근데 아직은 너도 나도 빚내서 매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요걸 조금 구체적인 수치, 요거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신용 매수 이제 증가가 2년 전 저점 대비 한 90% 이상 늘어나게 되면
버블의 정점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요렇게 표시가 됐는 게 90% 넘어가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닷컴 버블일 때 2000년대 보면 90% 넘어가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확 돈 풀고 넘어갔을 때 보면 90%가 넘어갔고요. 그래서 앞에 정점일 때는 이게 다 넘어갔는데 현재 미국 기준으로 보면 58%입니다. 아직도 90%까지가 많이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의 정점은 아니다. 너도 나도 빚내서 사는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가가 정말 크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빨리 IPO를 해서 투자금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인수권이나 이런 것들 주식 발행을 빨리 해서 조금만 발행을 해도 투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발행이 확 늘어납니다. 정점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수치적으로 보면 지금 짙은색 그래프는 월별 비금융권 주식 발행을 6개월 평균 내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2020년 보면 저기 위쪽에 가 있지요. 그리고 2020년 또 코로나 때 보면 위쪽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아직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과거의 경험처럼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버블의 정점은 언제 오느냐? 구체적인 기간도 뭐 몇 년도다 예상할 수 있는데 한 2028년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를 딱 끝내고 그리고 버블기의 주가는 얼마나 더 상승을 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노란색 요거 2020년 코로나 버블 때인데 보면 미국이 마지막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 더 이상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21개월 더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죠. 자주 나오는데 요때도 보면 미국이 마지막 금리 인하하고 주가는 짙은색 회색 보면 확 뒤에 더 올라갔잖아요. 17개월 더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지만 1927년 보면 짙은색 보면 24개월 더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과거 버블 때 보면 최소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끝내고 여기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은 더 상승한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점도표를 통해서 보면 올해 금리 인하를 하고 내년까지 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거든요. 점도표에서.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 인하가 끝났다. 내년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1년 6개월 더 하면 2028년까지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상승 기간으로 본다면 지금이 대세 상승 초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관과 또 어떤 업종이 움직일까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요 그래프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런 기술 사이클과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짙은색이 1995년 인터넷 혁명이 나오면서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나타내는데 보면 1995년부터 기술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게 2000년 닷컴 버블까지 이어지는데 주가는 나스닥 주가 움직임인데 보면 5년 이상 움직임이 나왔죠. 5년 이상 넘어가고 뒤에 이제 버블 붕괴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2016년 크라우드 혁명, 크라우드 장세일 때 보면 그것도 회색인데 5년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AI잖아요. 그래서 AI 기술 혁명이 나오고부터 현재가 한 2년 6개월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면 이 AI로 앞으로 과거 경험으로 본다면 2년 6개월 더 5년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028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AI 강세장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AI 강세장으로 간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역시 반도체 그리고 전력이 필요한 원전 이들 섹터도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요렇게까지 또 연결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에 제가 정점 신호 이런 것들 체크를 하고 또 기간들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뭐 이번 상승장 충분히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세 상승장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그래서 보면 제가 앞에 AI 상승장에서는 뭐 반도체 원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걸 조금 더 보면 10월 달 요게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외국인 순매수 순위를 이렇게 나타냈는 건데 보면 외국인들이 5조 1,400억 엄청나게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요중에 한 3조 원 가까이가 반도체입니다. 거의 뭐 반도체를 쓸어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똑같죠. AI에 따라서 반도체 갈 수 있는데 외국인 수급까지 또 붙어 있다. 그 다음에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반도체와 원전은 주도 섹터로 놓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뭐 대표적으로 유동성으로 움직일 때는 성장주니까 뭐 반도체 들어갈 수 있고 나 콘텐츠 뭐 콘텐츠로 보면 네이버겠지요. 요런 애들도 가시권에 있고 또 기존 주도주들도 뭐 계속 상승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뭐 조선로봇 방산원전 이런 애들도 뭐 계속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뭐 아무래도 탑픽 반도체하고 원전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 주가 강하게 상승하는데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네, 반도체는 뭐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상승장의 가장 주도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너무 움직였으니까 또 반도체 장비주도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또 어떤 장비주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또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근 1개월입니다. 9월 1일부터 한 10월 10일까지 요때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어떤 종목 가장 매수를 많이 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 두 말 하면 잔소리지요. 외국인 기관 전부 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뿐만 아니고 기관도 반도체 집중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는 뭐 워낙 강하니까요.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업황적으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일단 우리나라 수출이 편향입니다. 보면 반도체가 작년 9월에 비해서 22% 증가를 했고 수출 규모로 따지면 역대 1위입니다. 이처럼 업황이 좋다는 거죠. 수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업황적으로도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대장주 3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형주 실적 발표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대형주 실적 발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실적 발표 후반에 중소형주가 발표됩니다. 그러면 대형주 전방산업이 좋게 나온 섹터는 중소형주도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중소형주 투자하지만 업종 대표 대형주는 실적이 어떤지 요건 꼭 체크를 해보시라. 요것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삼성전자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8.72% 매출액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1.81%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1천억, 10조 넘어갔고 시장 예상치가 10조 1,500억인데 훨씬 넘어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이처럼 이것만 보더라도 업황이 좋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매출액하고 영업이 같이 증가를 하니까요. 그럼 정말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반도체 가격 추이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게 DDR4고요. DDR4를 보더라도 뭐 올해 초까지 건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정말 불을 뿜고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건 뭐 아무래도 DDR4는 저가용이니까 삼성이나 SK가 고가용으로 바꾸면서 수급이 모자리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서 확 비정상적으로 뭐 랠리를 펼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주력으로 하는 DDR5입니다. 이게 고가형인데 이것도 보게 되면 최근에 정말 불을 뿜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또 묘한데 주식하고 비슷해요.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달에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이게 반대일 때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다음 달에 사는데 굳이 내가 지금 사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으로 확 진입하는 사이클, 소위 말해서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반도체 주가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함께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고부가 D램 쪽, 그래서 일시 나노 공정으로 전환 투자가 내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더 고부가 가치로 가겠다는 거죠. 저부가 가치는 중국에서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런 공정 전환 투자가 내년에 기대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전공정 장비주 수혜주로도 수혜가 받을 수 있으니까 전공정 장비주들 또 관심 가질 수 있다. 또 사이클상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 업황으로 본다면 언제까지 상승할까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일단 제가 일부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기술 테크 사이클, 그래서 보면 보통 1995년 IT 혁명, 인터넷 혁명일 때도 이 혁명 따라서 나스닥이 5년 상승을 했고요. 요게 짙은 색이고, 회색은 클라우드 혁명 나오면서 또 나스닥이 5년 상승을 했고, 그러면 AI도 지금 노란색인데 그래프를 보면 절반 와 있어요. 그러면 나스닥 주가 2년 반 더 상승을 한다. AI가 2년 반 더 상승을 일으킨다. 그러면 반도체도 2년 반 상승할 수 있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리포트 분석을 보면 9월 달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슈퍼 사이클 왔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리포트에서도 모건 스탠리가 AI 성장이 주도하는 새로운 슈퍼 사이클이다. 그래서 보면 위에하고 똑같아요. AI에 따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다.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는 2027년을 정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2027년 또는 2028년 상승이 이어진다. 이건 뭐 너무 기니까요. 그렇다면 뭐 짧게 보더라도 내년까지는 반도체주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피크를 고민할 때는 아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 길에 요것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뭐 요거는 뭐 현실성이 있을지 조금 의문이지만 얼마 전에 삼성하고 SK가 오픈 AI에 투진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죠. 스타게이트. 여기에 프로젝트에 합류한다. 그러면서 또 반도체 주가들이 한번 확 움직였죠. 이때 오픈 AI가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스타게이트가 완성이 되면 2029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규모가 월 90만 장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90만 장이 어느 정도일까요? 월 90만 장. 이건 현재 만드는 게 월 40만 장입니다. 오픈 AI가 현재 생산하는 반도체의 2배가 필요하다. 이게 조금 뻥쳤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지만 이게 시행이 된다면 2029년부터 또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길어질 수도 있다. 물론 뭐 이게 또 생각만큼 이만큼 투자되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기대감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반도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 전에 요거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향상되고 2026년도 실적이 향상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좋은 종목 뭐 이런 거 매수해야 되는데 이거 찾는 건 또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당장 3분기는 아니지만 2분기부터 해서 실적 정리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 전에 먼저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 여러분들에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도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고 항상 강하게 큰 파동이 나온 애는 60일 이동평균선 빨간색 부분에 왔을 때가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매수 포인트 옆에 차트 보면 10월 달에 여기서부터 70% 반등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한 파동 불을 뿜어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대형주 지금 접근하기는 약간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불을 뿜었던 애들이 또 출렁이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밀리는 부분이 또 올 겁니다.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계속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형주는 최소한 20일 이동평균선 이하 조정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반도체 랠리 펼치듯이 8월, 9월에도 조정이 나오면서 기회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많이 상승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오니까 요렇게 조금 기다리시는 게 지금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또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 전략 설명을 드렸고 또 불을 뿜을 때는 또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또 조금 기다리자. 요렇게 설명드리고 그러면 중소형주들은 현재도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요거 화면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10월 2일 제가 이 반도체 중주가 워낙 많았어. 연휴 기간 때 10월 2일 종가 기준으로 한번 싹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반도체가 상승한 9월 1일부터 10월 2일 상승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그 다음에 2분기 영업이익 대비 PER,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요게 보면 여러분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장이 더 있고요. 또 한 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화면을 요렇게 멈춰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 다 정리가 됐고 또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2분기 실적 참고적으로 요것만 보더라도 반도체 장비주 상승률부터 영업이익 증가율 그 다음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 PER은 10보다 낮으면 뭐 워낙 저평가니까요. 그래서 요건 2분기 영업이익 기준 PER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만 보더라도 서로 비교하면서 좋은 종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찾아라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힘들게 한 70종목 일일이 다 정리를 했는데 엑셀 파일로 그중에 일단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 2종목 있더라고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요게 뭐 TLB하고 심텍 요거 딱 보면 요거 두 개가 다 P10입니다. 기판 만드는 애들입니다. 저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진행을 하면서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기판 소모가 많아지죠. 그러면서 여기에 불을 붙고 기판 애들이 강하게 불을 뿜었다. 요걸 하나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강하게 갖는 거 따라가라.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대비 아직도 PER이 10보다 낮은 저평가 종목. 참고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나누기 2분기 영업이익 곱하기 4.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계속 1년 이어진다고 보고 요렇게 있는 PER입니다. 왜 요렇게 하느냐 여러분. 대형주는 우리가 아는 PER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 요게 작지만 중소형주는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 그러면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주가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평가인 종목 보면 한양ENG, TMC CNS, 유파워 플라즈마, 하이맥스, GST 이런 애들은 아직도 저평가니까요. 그래서 저평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요게 이번 주에 한번 보면 반도체가 한번 확 급락을 했습니다. 확 급락을 했다가 다음 날 또 확 상승을 하면서 상승 인태형이죠. 그래서 상승 인태형 만드는 종목 요런 종목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요거 차트적으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요게 KC텍 일봉 차트입니다. 요게 10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14일 날 한번 장대 연봉으로 확 급락을 하고 그 다음 날 보면 14일 종가보다 높게 시작을 해가 양봉
시초가보다 높게 종가가 끝나는 양봉. 그래서 음봉 몸통 안에 양봉이 들어가 있는 인태형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인태형을 기술적으로 만든 애들이 또 향후 또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인태형 중에서도 빨간색이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너무 이격이 크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요런 쪽에서 약간 위 조금 더 위, 요런 쪽에 있는 애들이 또 추세적으로 강하니까요. 그래서 최근 차트적으로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요런 형태의 종목들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더 붙이자면 앞에 제가 정리를 할 때 민지, P10인지 다 분리를 해놨거든요. 그중에 전공정 장비주들은 내년에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신한노 전환 투자가 일어나니까 고기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전공정 관련주에 대해서도 또 유심히 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전이 다시 주도주로 상승하는데 상승 배경은 무엇인가요? 원전은 가장 먼저 9월 달에 한번 불을 뿜었거든요. 그때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제가 이렇게 캐치를 해왔는데 보면 미국하고 영국이 원자력 협정 체결한다 그러면서 한번 움직였거든요. 요 협정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원전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보통 3에서 4년 기간이 필요한데 이걸 2년으로 대폭 단축하겠다. 요런 어떤 협정하겠다고 하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 배경은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원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밸류 체인은 우리가 수혜를 받는다. 그렇게 보고 원전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각 나라마다 관심이 있고 하고 있다. 즉 수요가 있다. 이걸 알리는 신호가 됐다. 그래서 요날 제가 원전주 뭐 대표적으로 상승하는 것들 미리 요렇게 캡처를 해놨거든요. 요게 9월 16일자인데 보면 뭐 이때 중소형 우진이 14%, 보성파워텍 8%, 두산에너빌리티 7% 이런 애들이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요때 한번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트럼프 원전 르네상스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미국이 뭐 그냥 협정 맺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에서 뭐 2030년까지 10개 착공하겠다, 원전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너것도 같이 하자. 그러면서 협력을 맺었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뭐 트럼프 원전 르네상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책적으로 미국이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조협정에 따라서 그렇다면 원전 미국이나 뭐 영국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뭐 원전 주기기라든가 보조기기부터 해서 원전 밸류 체인이 필요한데 이 밸류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한 4나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프랑스, 중국, 러시아거든요. 이렇게 보면 중국, 러시아한테 발주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측면 프랑스하고도 하기는 어렵고요. 프랑스하고 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가 하면 미국하고 프랑스는 경쟁입니다. 유럽에서 원전 수주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대적 관계다. 그러면 우리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협정 좋고 이런 것들이 밸류 체인으로 보면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협정이지만 우리나라 주가가 움직인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움직인 게 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40조 투자하겠다. 요거는 9월 24일 나왔거든요. 요때 기사를 자세히 보면 요 140조 투자해서 보면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는데 이때 보면 10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원전 10기 분량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AI를 하려면 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 요렇게 또 연결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1일 날 앞에 삼성이나 SK가 스타게이트 동맹할 때 발표하고 원전주들도 이때 같이 움직였어요. 뭐 얘네들만 동맹 되겠어? 뭐 결국은 AI 하면 우리 원전주들도
뭐 결국은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확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유일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AI에서는 반드시 전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합쳐져서 원전주들이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원전주 매수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원전주들도 결국은 뭐 앞에 제가 뭐 AI 테커 1부, 뭐 2부, 3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뭐 AI에 따른 상승이 한 2년 반 남아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원전주들도 뭐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환경에다가 또 뭐 AI 또 AI에 따른 상승 2028년까지 간다면 아직도 상승할 기간이 많이 남았다. 요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1개월 외국인 순매수 순위하고 금융투자 순매수 순위입니다. 보면 1, 2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동시에 매수하는 것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반도체, 원전 동시에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워낙 받치고 있다.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AI에 따른 매수로 보입니다. 앞에 말했지만 AI에 따른 상승 나오면 반도체, 원전 가장 수혜를 받을 거다. 거기에 따라 그런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업황과 그 다음에 수급 뭐 워낙 받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투자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전략 설명드리기 전에 또 매매를 할 때 중요한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요거 팁 설명드리려고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자료를 미리 준비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전주가 처음 상승을 했을 때 제가 9월 16일 이제 미국, 영국 원자력 협정일 때다 하면서 제가 상승률 보여드렸잖아요. 이때 보면 우진, 보승, 파워텍,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원전주들이 또 불을 한번 뽑았거든요. 이때 보게 되면 보승, 파워텍이 20%, 두산에너빌리티가 15%, 우진이 12% 제일 강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이게 뭐냐? 어떤 주도 섹터가 횡보를 하다가 처음 호재가 하나 탁 나오면서 튈 때 가장 강하게 갔던 애들이 다음 호재에도 계속 강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 9월 16일 날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게 10월 10일 달도 가장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장주 매수를 할 때는 이런 앞에서 강하게 움직인 대장주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종목들이 결국 수익률이 훨씬 강하게 뽑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마주, 대장주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주도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상승률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이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팁적으로. 그래서 어떤 것들 주도주 이렇게 차트 놓으면 상승을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앞에 한번 상승할 때 어떤 애들이 가장 강하게 갔는지 살펴보고 횡보가 이어지면 또 그런 애들 중심으로 먼저 관심 있게 보시라. 요걸 설명드리려고 또 요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요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전주 밸류 체인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전 밸류 체인을 보면 원전은 뭐 여러분 워낙 큰 프로젝트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112년 우리 인생보다도 어쩌면 더 긴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원전 건설하는데 한 12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뭐 기본 60년에서 또 추가 20년, 그래서 80년. 한 번 지으면 80년 돌리고요. 그 다음 해체하는데 또 20년.
엄청 긴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원전 수주가 나왔다. 그러면 단계별로 이렇게 갈라서 보면 건설하는 기업이 먼저 수혜를 받겠지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건설 단계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밸류 체인으로 불리니까요. 그래서 건설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 설계 같은 경우는 한전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원전 주기기 보조기기 해서 원전 제조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BHI, 우진. 그다음에 시공은 건설사들이 하는데 이쪽은 뭐 원전으로만 움직이지 않으니까 약간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운전은 한전 KPS.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뭐 운전하고 요거 한국전력부터 해서 뒤에 쫙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다 제외를 하고 사실 제조 구매 쪽 요 부분에 있는 기업들이 핵심입니다. 뭐 해체라든가 뭐 운영 여기에 붙어 있는 기업보다는 실제로 미국이 수주를 하게 되면 미국도 설계 능력이 있거든요.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설계 쪽에 수혜를 받기보다는 그런 애들은 설계하고 오다 따는 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제조, 밸류 체인은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탑픽이다. 요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중형주로는 BHI가 있고 또 중소형주로는 우진. 그다음에 보성파워텍 정도까지.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최소한 원전 관련주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뭐 운영할 때 필요한지 해체에 필요한지 아니면 실제로 제조 구매에 필요한지 그래서 제조 구매에 필요한 기업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원전주도 10월 10일 기준으로 제가 실적 정리를 한번 쭉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9월 1일부터 10월 10일 지수가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을 할 때 원전주 상승률이거든요. 그래서 상승률. 그 다음에 2분기 당기순이익이고 2분기 당기순이익 기준 PER.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늘어났냐 적지 않냐 했는데 원전주들은 보면 영업이익 부분 보면 아직은 다 좋아지는 이런 건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역시 상승률은 뭐 우진이나 보성파워텍이나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높다. 요건 뭐 제가 앞에 9월 16일 움직일 때도 요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으니까요. 결국 지금 상승률 보더라도 이들 종목이 가장 높으니까 처음 호재가 나왔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항상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은 보성파워텍, BHI 두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기업. 그 다음에 요게 당기순이익 기준 PER로 보면 보성파워텍이 가장 저평가더라고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사실 뭐 한번 변동폭이 있지만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저평가고 그 다음에 BHI고 그래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좀 있으면 3분기 실적 발표 나니까 항상 요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뭐 상승률 누가 먼저 움직이고 앞에 움직였는지 또 실적하고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주가 상승률 보면. 그래서 뭐 항상 무관할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실적 정리하고 요런 것들 또 하다 보면 또 좋은 종목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것들 또 참고를 하셔서 원전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도주 외에도 중소형주 크게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매수 기법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세 상승장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도주 매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도주 외에도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도 상승장에서는 뭐 10배, 20배 상승하면서 인생을 바꾸는 종목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잘 잡으면 뭐 정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들은 큰 돈이 움직이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돈이 움직인다. 돈이 움직인다는 개념은 결국 자본금에서 변화가 생기거나 지분율의 변화가 생기는 기업. 그래서 자본금 변화나 지분율 변화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분율 변화 쪽에서 먼저 보게 되면 대표이사가 지분율이 늘어났다. 근데 늘어났는 이유를 보니까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뭐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대표이사가 자기 돈 뭐 30억, 40억 들여서 자기 주식을 막 사고 있어요. 그건 아무래도 향후 자기 주식이 자기 회사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상승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겠지요. 하락하겠다고 판단하는데 사지는 않잖아요. 더 하락하고 사게 되니까요. 그래서 요런 대표이사가 장내 믿습니다. 블록딜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를 보다 보면 대표이사가 매수하고 장내 매수를 하고 평단가 얼마인지 이것도 다 나옵니다. 계산을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어디에서 살펴야 되는지 몰라서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이런 케이스 바이마다 다 뭐 활용하는 것들 유튜브로 영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어떤 기업이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주식으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뭐 한 100억 정도가 전환사채는 부채입니다, 여러분. 부채인데 주식으로 전환하면 자본금으로 바뀌어요. 그건 이제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주식으로 줬으니까.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이 움직였잖아요. 이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환사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억 내치 그 회사 주식을 샀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샀느냐가 중요하지요. 그건 주식 전환 가격이 그 사람이 산 단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시에 보면 주식으로 한 주당 얼마에 전환했다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환 가격이 가령 10,000원이다. 근데 주가를 봤더니 10,000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주가 100억이라는 돈을 바꿨을까요? 그건 채권을 보유하면서 안전하게 이자 받는 것보다는 주가가 상승하겠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100억씩 움직이는 사람이. 그러면 주가하고 전환 가격 비슷할 때는 나도 같이 투자를 하면 크게 수익 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다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잘 살피다 보면 이렇게 지분의 변화라든가 자본금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뭐 대표적으로 한 2가지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상승장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또 참고적으로 저 이희건 경제TV 오면 또 공부할 수 있게 많은 영상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대세 상승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좋은 종목 또 주도주 잘 투자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